일본 정부가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연일 규탄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어민들과 수산단체에서 강력한 규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떤가요? 네,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25개 전국 수산단체들은 지난 14일 오후 주한 일본 대사관을 항의 방문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원전수 해양 방출은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라며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을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울산 수협 관계자는 일본 국민의 70%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일본 정부의 만행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피켓 시위, 해양 시위 등 규탄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수협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철회를 위해 중앙 대응단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인 총력 대응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 원전 인근 지자체들이 이렇게 모인 그 전국 원전 동맹이라고 있죠. 네. 그 전국 원전 동맹에서도 그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인근 국가의 동의 없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와 여야가 총력을 쏟아 이를 막는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 소속 16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등 사고 원전 인구 국가에서 심각하게 우려했던 일이라며 과거 러시아의 핵 폐기물 해양 투기를 반대했고 세계 정상들을 설득해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제 협약을 개정했던 일본이 원전 사고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하겠다는 작태에 대해 전국 원전 동맹 소속 314만 국민들은 울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이 사실상 일본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오랫동안 동맹이었던 우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며 후쿠시마 원전 인근 국가들이 결사 반대하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원전과 멀리 떨어진 국가가 가타부타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국 원전 동맹은 건강한 수산 먹거리를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관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일본의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데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도 그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그 철저한 심사를 촉구하는 그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원안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한 심사 계획 및 규제 기관의 모니터링 방안 등에 관해 4월 19일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심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질의서를 통해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을 공유해 줄 것과 관련해 심사 기준,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해 질의하고 특히 다액종 제거 설비의 지속적인 성능 검증과 오염수 처리 배출 과정의 모니터링 및 제3자 검증 계획 등에 대해서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14일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도쿄전력의 처분 계획에 대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와 신속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정부에서 지금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기 위한 그 관계 차관 회의를 열었죠. 그 이 회의에서는 어떤 사항들이 논의가 됐나요?
정부는 16일 오전 11시 정부 서울 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 차관 회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내외 동향 공유, 해산물 방사능 검사 및 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 체계, 해양 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 점검,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 IAEA 국제조사단 참여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죠. 네,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1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1일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낙지, 냉장홍어, 냉장명태 등 최근 한 달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입니다. 이번 특별 점검에는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전국 시도 및 시구군 조사 공무원, 해양경찰 등 총 730명의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시킬 예정입니다. 특히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 명예감시원 총 1,352명이 특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23일 삼산동 울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코로나19 지역 확산과 더불어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라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손님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산 소매동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A씨는 현재 손님이 10%도 안 돼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A씨는 정부나 지자체가 탁상 공론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둘러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26일 오후 3시에 그 울주군 서생면 평동항에서 그 울주군수와 울주군의 어업인 그리고 그 어촌 개장협의회 등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저지를 위한 울주군민 권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번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기를 바랍니다. 네, 김선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우버스 정리해고 사태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노동정책연구회에서는 지난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대우버스 사측에 상생 방안을 좀 마련해라. 그리고 인수업체 발굴에 적극 좀 나서라라는 이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성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2004년 부산으로부터 울산으로 이전해온 대우버스는 기술과 경험이 축적된 버스 전문 생산 기업으로 버스만을 생산해오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말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시장의 급변, 또 수년간 적자 누적 등을 이유로 대우버스 울산 공장 폐쇄와 베트남 해외 이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일평균 8대를 생산하던 물량을 6대로 축소하면서 계약직 노동자 164명을 전원 계약 해지했습니다. 이어서 기존의 생산 예정인 물량도 취소하며 대우버스 고객사에게 베트남에서 생산한 버스를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결국
사측에 의한 자율 대우버스 노동자들의 대규모 부당해고 통보가 지난해 추석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사측은 355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한다는 내용으로 부당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울산 진호위가 대우버스 부당해고에 대한 신문회의를 열었고 대우버스 노동자 355명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중노위도 사측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요. 중노위의 판정도 부당해고라고 나오자 울산시 의회 노동정책연구회는 사측에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대우버스 인수업체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네. 그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게 이번에 그 해고,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네요. 네. 정리해고가 되기까지 과정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원래 700명에 달하던 대우버스 노동자들은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희망퇴직, 자연감소 등으로 인해서 약 400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정리해고로 인해 사실상 대우버스 노동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355명이 지난해 추석 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우버스 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회사에 교섭을 요구해 왔고 공장의 정상화를 위한 자구 계획안을 제시를 했지만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섭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노조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율 대우버스의 모기업인 영한모자가 2003년에 대우버스를 인수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해외 지분을 늘리고 관계사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배사를 또 지배하는 형태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대우버스 베트남 이전 계획과 같이 기업의 합병이나 해산 또 양도와 공장 이전은 반드시 노사가 합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협 11조를 사측이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노조는 단협 체결에 앞서 생산관리총괄 임원 명의의 확약서를 통해 해외 생산 완성차를 역시하지 않으며 국내 생산 차량의 해외 공장 생산 이전에 관련해서 단체 협약 12조를 준수한다고 서명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학 대우버스 회장은 울산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이전을 한다고 함으로써 노조의 단협 11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네, 그 울산 공장 폐쇄와 해외 공장 이전은 단협 사항인데 그 회사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협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원래 부산에 있었던 대우버스가 울산으로 이제 이전에 올 때 울산시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지원들이 있었나요? 네, 지난 2004년 12월 울산시와 대우버스는 투자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하고 2010년 부산에 있던 3개의 공장을 울산으로 통합 이전하면서 울산은 연간 1조 1,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3,400억의 부가가치 창출, 9,5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울산시에도 1만 4천 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연간 500억 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 좀 더 살펴보면은 대우버스와 협력사들의 공동 이전을 위해서 울주군 상북면에 801억 원을 들여서 길천 2차 일반 산단을 조성하게 됐고 또 회사의 진입도로와 교량 건설도 진행됐는데요. 울산시는 기반 건설과 추가 부지 제공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대우버스가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는 33억 2천만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대우버스가 완전 이전한 첫 해인 2010년 1월과 10월 두 차례 조례를 걸쳐서 투자 보조금 20억을 수혈해 주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노위 판정 이후에 어떤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이제 최근의 얘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 대우버스 노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노조에 따르면은 현재 사측은 법인 청산을 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좀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산을 하게 되면은 대우버스에 종사했던 노동자들과 부품 협력사들까지 모조리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노조 측은 매각을 좀 더 진행해 보자라고 사측에 의견을 전달했고 사측이 이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노조에 따르면은 실제 대우버스를 인수할 의사가 있는 업체가 3곳 정도 있었는데 2곳은 자산 현황이나 조건 등이 맞지 않아서 사측이 포기를 했고 다른 한 곳은 그러니까 인수한 업체죠. 네, 그 업체가 인수 제안서까지 보냈지만 사측이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사측이 매각을 할 거면은 매각 의사를 공식적으로 하고 또 매각 대금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야지 울산시에서도 과거 이제 지원을 해줬던 것처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인수하는 업체 측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노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M&A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울산시와 사측 또 노조가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각도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법인 청산보다는 그 매각 절차 같은 네. 어떤 식으로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그 한꺼번에 없어지지 않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울산시도 그 사측과 노조와 함께 노사정 협의체 같은 걸 꾸려서 좀 다양한 방안들을 이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기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